원주시가 차량 10부제 시행으로 직원 출퇴근이 불편하다며 통근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선은 뒷전이고 직원 편의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 소방서가 반곡동 새 청사로 이전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청사에는 명륜안전센터가 2년간 운영되고 기업도시에도 119 안전센터가 신설됩니다. 정부의 WTO 농업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에 도내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입산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수확 철이 끝나면서 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소방력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10부제를 시행하면서 직원 출퇴근용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요. 대중교통 체계 개선은 뒷전이고 직원 편의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 원주시청 후문 43인승 버스 2대가 업무를 마친 공무원들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차량 10부제 시행 이후 직원 불편을 고려해 도입한 통근버스입니다. 예정된 출발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탑승한 인원은 고작 대여섯 명. 한 대는 기업도시를, 다른 한 대는 혁신도시를 목적지로 하며 당계동과 당구동, 반곡동 일대를 거쳐 운행합니다. 직원들만 타고 다녔습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두 군데만 됐더라고요. 시작이 얼마 안 되고 그런지 20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미세먼지 저감과 더불어 청산의 주차장 혼잡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자발적인 차량 10부제를 실시하면서 예산을 들여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대중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노선 개편 등 원주시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직원 출퇴근 편의를 위해 바로 통근버스를 도입한 것이 결국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것을 스스로 떠벌린 꼴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나 기업도시는 조금 멀잖아요. 차량이 없으면 솔직히 불편해요. 출퇴근은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또 직원복지 차원도 있고. 게다가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과도 정반대의 길을 가는 상황. 시민들의 교통 편의는 나몰라라 하면서 직원 불편에만 즉각 대처하는 원주시의 이중적 행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원주 소방서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과 기업도시 등 원주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방력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주의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는 중장기 계획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소방서가 반곡동 새 청사의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91년 중앙동에서 명륜동으로 자리를 옮긴 지 28년 만에 다시 자리를 옮긴 겁니다. 연면적 4,800제곱미터, 3층 규모로 지어진 새 청사에는 직원 사무 공간이 확장됐고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도 달라졌습니다. 민원인분들이 좀 오시면은 대기 공간이 없어서 좀 불편하게 복도에 계시거나 했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편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재나 교통사고 현장을 다니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직원들을 위해 심신안정실도 준비됐습니다. 반드시 필요했지만 공간과 예산이 부족해 미뤄왔던 시설입니다. 계속 확대되는 원주권역 전체의 안전을 위해 119 안전센터가 신설되고 각종 장비 도입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는 현실을 반영해 22층까지 사용 가능한 초고층 고가차를 내년에 도입합니다. 문마급 등 서부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만큼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별도의 구조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또 기업도시가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는 기업도시 119 안전센터를 또 신설해서 2021년도까지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8개 안전센터 1구조대 체제가 오는 2024년에는 10개 안전센터 2구조대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한편 기존 청사에 있던 명륜안전센터는 2년 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건물을 물려받을 때까지 현재 위치를 유지하고 그 뒤에는 인근에 신축한 센터로 이전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정부의 WH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포기 선언에 대해 도내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값싼 수입 농산물이 더 밀려 들어오면서 우리 식탁을 점령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한평생 농사를 짓고 있는 김주연 씨. 한때 폭락했던 배추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확기에 또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의 개발도상국 포기 소식은 절망적입니다. 아스파트 나와서 깡통 들고 얻어먹어라 하는 그런 기분이죠. 뭐. 그거보다 더한 기분이 어디 있겠어요. 농민들은 쌀 농업부터 붕괴될 거라며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업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농민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 앞으로 모여든 농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 지난주. 강원도 농업인들도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들과의 대화 없는 일방적인 개도국 포기 결정은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굴욕적 선언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전횡적인 불통의 선언을 한 것이다. 농업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는 정부 지침과 별도로 자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전문가에 이어 농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 밭이 많은 강원도에 유리하다는 농심 달래기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뚜렷한 정부 대책조차 없는 상황에서 수입산 잠식이 가속화될 거라며 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과 지역의 건강검진 결과와 주요 만성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늘부터 제공합니다. 제공 대상은 100인 이상의 사업장과 지자체 보건 담당자로 2002년부터 작년까지 지역과 사업장 단위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별 기대 수명과 소득 분위별 기대 수명의 격차도 알 수 있어 집단 내 건강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농부산물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 오인 신고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횡성소방서는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소방 차량 5대와 소방관 20명이 출동하는데 최근 오인 출동이 잦아지면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소방력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부산물 소각은 각 읍면에서 지정한 날짜에 산불감시원 요원의 감시 하에 공동으로 소각할 수 있으며 오인 신고로 인해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소방 관련 법령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유공자에 대한 강원도 전수식이 오늘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평창에서는 이육환 평창문화원장, 김한규 평창군 민속보존회장, 김도영 평창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월정사 성보박물관장 해운스님 등 4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추천 포상 대상자 외에 횡성 평창군이 추천한 올림픽 유공자 2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창장 수여식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원주 동화공단을 찾아 민부론 설명회와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민부론 기획을 주도한 김광림 최고위원이 민부론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참석한 동화공단 기업인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민부론은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응해 민간 시장 주도의 성장 해법을 담은 한국당의 경제 대안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원주시 단구동에서 24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에 충돌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한 뒤 신호 제어기를 2차로 충격하면서
앞좌석에 타고 있던 2명이 경상을 입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4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17살 박모 씨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뒷좌석의 4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횡성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인 주차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횡성구는 다음 달 차량 번호 자동인식 주차 장치와 무인 정산기 등을 설치하고 12월 한 달간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1월부터 24시간 무인 주차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이용 요금은 30분마다 600원, 2시간 초과 시 30분에 1,000원이며 전통시장 이용객에게는 무료 주차권이 배부됩니다. 원주시가 무실동 쌈지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무실동 쌈지 공영 주차장은 원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 건너편에 위치한 2,260제곱미터의 부지에 차량 6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시민들이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쌈지 공영 주차장은 민간 소유 유휴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토지 제공자에게는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영월군이 여성의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업 직원과 여성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내 기업 직원과 멘티인 여성 근로자가 한 팀이 되어 모두 15팀을 선발하며 다음 달 9일 와인 체험 활동에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근로자는 여성 새 일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확기 피해 방지단이 연장 운영됩니다. 횡성구는 이달 말에 중단할 예정이던 피해 방지단 운영을 다음 달 말까지로 한 달 연장해서 운영하고 포획 수량도 5마리에서 15마리로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포획단의 선제적 총기 사용이 허용되면서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의심 개체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